이 원음방송 법연에 출연하게 되니까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어른이 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출연하기를 원했고 이 법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예요. 그때 지금은 교동교당입니다. 그때는 전주 지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는지 거기 아무 목적도 없이 그거를 지나갔어요. 제가 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그때는 교리 강습이라고 그래서 인해 참을인자 인에 대한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그냥 제 마음을 어찌 꿰뚫은 것처럼 시원한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가지고 쭉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일이죠. 그 당시 성타원 이성신 대전 교구장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벌곡 삼동원을 가게 됐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마침 산책을 하러 나오신 대산 종법사님을 뵙게 됐어요. 시자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데 대산 종법사님께서 늘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하시는 얘기죠. 그 부처 한번 잘 키워봐라 하고 이제 그 눈이 막 내리는데 다시 가시는 거예요. 뒷모습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근데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강렬한 어떤 그 인상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출가 이후에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됐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전북대학교에 학생회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네. 원불교를 다니는 아주 독실한 친구들 네 분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와, 정말 귀한 사진이네요. 학생회를 이렇게 창립을 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개봉교당의 연산 김원도 종사님, 중곡교당의 백산 안세명 교무님 함께 소중한 법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한 본문 말씀, 삶의 이야기가 교단 최초인 경우도 많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소중한 법연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소중한 법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시다 보니까 교단 역사상 최초 일들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학생회 때 배구대회 나가셔서 그 1등 하신 것도 최초였고 그 다음에 종교 심포지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회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활동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교단 역사상 최초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 것들,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제가 최초의 역사라고 하면 신협운동입니다. 저도 그 신협운동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전주교당 50년사 책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거기 있는 과정에서 제가 전주교당에서 신협운동 하면서 이사장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서경전 교수가 우리 교당의 부교무로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신협운동을 활발히 하는데 원불교야말로 소차단 대종사님의 초기사가 신협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 그러면서 저하고 여자 청년회원 한 분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신협교육을 받고 와서 그때 전주교당이 둥근집이었는데 둥근집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방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신협운동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그런 금융기관 형성을 갖춘 그런 사무실은 아니었고요. 형식만 갖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원불교가 신협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는 폭인데 그때가
가장 최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최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대학생 교육에 관한 얘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때 제가 왜 그거를 시작했냐면 전북대학교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종교 형성의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교비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하고 우리도 교비를 받아가지고 좀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두 분의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은 그때 물리대 박동현 교수라고 제가 수의단도 오신 유명한 분입니다. 송산 박동현 교수. 그분이 계시니까 뭐 그분은 됐고, 한 분을 구하려고 하니 원불교도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강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신흥종교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저희 원불교를 그렇게 좋게 글을 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선생님이 꼭 지도교수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주지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도교수로 하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또 무슨 제한이 걸리냐면, 학생 수가 이제 5개 단과대학교 다 합쳐서 40명이 넘어야 40명이요? 근데 그 법해 보는 수가. 네. 그런데 뭐 그때 뭐 우리 아까 네 분 소개한 분하고 몇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맞추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접수는 일단 해주고 법표를 보는데, 네. 제가 이제 40명을 낸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경제과 다닐 때는 이 중산 아버님하고 같이 경제과 다닐 때인데, 우리가 한번 몰이를 하자. 그래서 그냥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자리를 앉혀놨죠. 그래가지고 한 60명이 앉았어요. 60명이나요? 그게 이제 전북대학교에도 신문사가 있는 신문사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는데,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활발히 교비를 받아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전북대학교가 5개 단과대학인데 5개 단과대학 학생 전체를 위한 교양광자가 있어요. 월요일 날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그 교양광자를 엽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개교당 단과자에서 안 하고 이제 그 강당에서 이제 여는데, 우리도 참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무처장이 그걸 주관하시는데,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박주영 교수라고, 그분이 기독교 장로예요. 네. 그런데 가서 이제 원불교도 강사 신청을 하랍니다. 그랬더니 짬짬하고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갔더니 이제 우리도 이제 등록된 단체고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사 선정을 누구를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구소원이 남자들만 강사가 오더라고요. 그간에 보니까. 우리 이제 구타원 종사님보다 인연도 있고,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면 내가 가보지 하고. 그래서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요, 그때 그 강의를 많이 듣게 하려고, 저는 사실은 안에서 강의를 못 들었어요. 밖에서 학생들 몰이원이라고. 아이고. 예, 몰이에서 막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때 그 열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치네요. 이게 몰이해서 막 구타원 종사님 말씀 많이 듣게 하려고 막 몰이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평가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원불교는 늦게 가입했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원불교 모시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문산 네. 김정용 총장님을 또 모셨어요. 네. 대외적인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했더니 그거는 또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그 학생들에게 우리 원불교를 심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이 뭐다 그 원불교 초기 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봐서, 그 모임이 전북대학교 원불교 학생회라고 해서 전우회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원장님도 거기 이제 전우회원이신데,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법담도 나누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뜸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어오고 있어서 그것이 초기 교단에 이루어지는 하나 형성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진입을 위해서 그 병원을 지금 3번에 병원을 설립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장님이 송천은 총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수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도 중요하지만 경영이 중요하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에서 퇴임하고 하루 자고 나니까 저를 부르세요. 익산에서. 그래서 좀 다녀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거기 좀 참여를 해서 해도라고 그래서 행정부원장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기획을 처음에 봤습니다. 그 이제 설립 기획을. 그래서 이제 다 설립 계획을 세우고 다 개업해서 오픈한 뒤에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스스로 나왔고요. 현재 하고 있는 제가 YG 비전을 창립해서 교단에 기부를 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큰 것은 정말 많은 일을 그런 일을 엄청나게 해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더 많으시겠지만 굵직한 것만 하셔도 이 정도십니다. 정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래 이것도 있으신데 우리 연사님이 이것도 있으신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백사님 출가를 하셔서 첫 근무지 그리고 지금 준곳까지 그 역사를 좀 짤막하게 어디 근무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첫 근무지가 시카고셨나요? 아닙니다. 그 중앙교구의 모현교당에서 제가 3년 근무하고 네. 시카고 교당에서 2년 근무하고 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서 6년 근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에서 근무하고 원불교 신문사 근무하고 이렇게 중국교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백사님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근무지가 우리 100주년 기념 성업대 할 때 얼마나 정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모든 걸 다 모았을 때 기념 성업회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때 열정적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아쉬울 때가 그때 100년 기념 성업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단에 그 많은 그 의견과 또 기운을 모을 시기인데 실무를 맡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출과 함께 그 공동체로서 그런 집단 지성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서 그때 가장 아쉬웠고 제가 3년은 그렇게 기획을 담당해서 했고요. 나머지 3년은 국제마음훈련원 그 건립을 위해서 실무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후에 국제적 규모의 훈련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명이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가장 큰 소득이라 하면 국제마음훈련원이 정부에서 50%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지자체에서 25% 저희 자부담이 25%인데 그 모든 것이 저희 교단의 소유로 지금 이제 정립이 돼서 저희들이 마음껏 저희 기관으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었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영광 국제마음 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 뿌듯했습니다. 아마 정말 전 인류가 와서 훈련받는 날이 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신 원장님과 그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때 국제라는 말을 쓰냐 마느냐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포저를 처음 낼 때 마음 공부, 마음 훈련, 마음 경영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 종법사님께서 마음 훈련이라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당시 교정원장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국제 마음 훈련원이 됐고 이 훈련원에서 앞으로 마음 경영까지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기관이 저희 스스로의 독립된 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머지않아 실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우리 연사님께서는 이제 YG 비전 그 이야기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연사님께서 퇴직금 종잣돈으로 그 회사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YG 비전은 역사 혹은 창립 과정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YG 비전이 올해 지금 17년 됐어요. 17년이요. 네, 17년 전에 제가 그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차린 게 지금은 YG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시작했냐면 첫째는 아는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기업가의 좌우명 중에.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외국계 용역 회사로 월드와이드 서비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미국계 한국 지사에서 회장을 맡아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고 우리 교단에 무슨 사업을 해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이 우리 교단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 하나 만들면 좋겠다. 뭐 건물도 좋고 다른 자산도 좋고 전문가들이 교무님들이 공부하는 분들인데 이런 자산 관리는 또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창립하고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제가 암이 왔어요.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당시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일단 수술에 대한 치유가 조금 될 듯한데 또 피부암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암들이 경과가 좋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5년 주기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남주기는 너무 아깝고 또 내가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 걸 가지고 다시 뭐 그걸 회복해 보았던들 별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교단적으로 봐서 추천할 사업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교단에 이제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왔는데 오늘날까지 그저 발전적으로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발전적으로 해와서 지금 17년에 이르렀고 자랑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옥을 2채를 샀어요. 예, 빚 없이 산 것이 하나 자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단적인 회사인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됐어요. 금년에 3월에 과학기초 장관께서 경영혁신 기업 확인서를 보내오셨어요. 아유.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데가 아니건데 그리고 정부에서 기업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A, B, C가 있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데 네. 저희가 A 플러스를 받았거든요. 이건 아마 일반 중소기업까지도 다 합쳐서 A 플러스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상당히 우수한 신용도 네. 그걸 갖춘 회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네. 그걸 이제 받음으로써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할 때 가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쁜 일이고 지금 차제에 이제 저희가 우리 교단이 이제 시대화 대중화 이렇게 하면서 네. 사업부서가 발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종사님께서도 지금 대각하시고 처음에 하신 것이 숫장사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기금을 만드셔가지고 그 여력으로 방언을 시작하셨고 방언은 그렇게 다 영육상전의 인류에서 볼 때 다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와 사업을 같이 하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기관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교단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기관이고 그쪽에 네. 관심도 가져주셔야 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점에서 네. 저희 회사가 잘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아유, 큰 자랑이고 앞으로도 정말 꾸준한 정말 안정적인 그런 성장이 계속 이어지길 함께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무상으로 내놓으셨다는 게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내놓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인품에 감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깊이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을 전화로 모셔볼까 합니다. 남대전 교당에서 두 분과 함께 하셨던 심타원 남궁선봉 종사님이십니다. 심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방송국에는 연산 김원도 종사님과 백산 안세명 교무님이 함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심타원님께서 두 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그분들이요? 네. 아, 근데 제가 함께 할 때는 안세명 교무는 학생 때였고요. 네. 연사님은 교도님이셨는데 제가 남대전 2대 교무로 부임해가지고 만나신 어른들입니다. 네. 그런데 연사님은 특별하신 교도님이셨어요. 제가 생각에 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남대전 교당의 창립주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창립주 역할을 많이 하셨겠네요. 얼마나 든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대니까 초대 교무고 한 8년 동안을 창립 교당을 하셨을 거예요. 네. 초대 교무가 남대전에서 창립하면서 8년을 살으시고 제가 2대로 갔었거든요. 네. 우리 심타원님, 연사님과 뜻깊은 소중한 추억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 그분은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시는 주인정신의 교도이셨어요. 네. 모범적인 교도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젊을 때부터 하여튼 스스로 신심을 발휘해서 하신 어른이지만 한결같이 주인정신으로 교단의 주인정신으로 살으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에. 네. 그 두 분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도 심타원님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심타원님, 네. 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네. 편안하시죠? 아예 그간에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좀 그랬어요. 네,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 네. 어제도 제가 예타원 종사님 발인식에 가서 뵙까 했는데,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시더니 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데 잠깐 얼굴만 멀리서 배웠어요. 하도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 조문객이 많아서 예, 제가 그랬어요. 이제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네.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주셔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노후에도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회원이었던 우리 안세명 교무도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심타원님, 어이. 세 명입니다. 네. 네, 아이고, 네. 반가워요. 심타원님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중에 시간 나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타원님.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다.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야.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소원으로 가지고 사니까 그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삽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심타님 전화 감사드리고 독감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심타원 남궁선봉 종사님과 반가운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그 반가움과 좀 편찮으셔서 말씀은 세세하게 못 해주셨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그냥 전해지는 그런 스승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법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연사님과 그 대화 중에서 정말 많은 법문들이 정말 쏟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지는데요. 내 마음의 법문 시간입니다. 이미 삶 자체가 법문이시지만 마음속에 모시고 보감 삼고 살고 있는 법문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사님 마음속에 수많은 법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법문이 있으신지 직접 보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네, 저는 그 간사 생활 때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 모시고 굉장히 큰 신심이 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정정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럴 때 해주신 말씀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법신불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은혜로 대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신법으로 대하고 나의 거룩한 불성으로 대한다.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써야 한다. 법신불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리로 살자. 모든 일을 성리로 생각하자. 성리로 풀어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사 때 너무나 좋은 그 좌선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한번 그 쾌락한 그 선의 경지를 한번 그 문답을 드렸는데 법타원님께서 다 들으시고 야, 오늘 네 생일이다. 그렇게 제가 참 인가를 받는 듯 싶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세상이다. 은혜로 보이냐? 딱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때 주신 화두가 지금까지 성자들은 이 성이라는 것이 자성의 세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고 그럴 때 보온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법문을 늘 생명같이 알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때부터 스승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소중한 법문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법문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삼철자전거 지점장 할 때입니다. 네. 그때 거리가 가까웠어요. 삼동원에. 그때는 제 공용차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주 삼동원을 들리는데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그 삼동원을 가니까 대학생연합회가 이제 이렇게 그 태산종사님을 뵈러 와가지고 법문을 받들고 있는 그런 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참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 왔으니까 조용조용해서 저 뒤에 저 끝에 앉아서 이제 조용히 이제 법문을 받들었는데 그때 하시는 법문이 있어요. 이게 침착해서 자기를 이겨라. 생각해서 길로 나가라. 근면에서 보온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마치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길로 나가라. 이게 이제 사리연구인 것 같아요. 그 법문이, 그때 법문도 우연히 그렇게 떠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와 닿는 거예요. 저거구나. 내가 지금 참아야지. 침착해서 자기를 이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이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새겨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장산종사님이 대산종사님한테 또 인사를 시켜요. 다 멀리서 배웠겠죠. 그런데 인사를 시켜서 너 오늘 어찌 왔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법문을 받들고 보니까 그냥 한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법문인지 아닌지 연말을 해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세 개 듣고 와가지고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연말을 참 1년을 했어요. 이게 공부시키려고 그러시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갔더니 저 뒤에 앉았는데 또 이리 오라고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법자에 계실 적에 야간에 들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옆에 다산종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뭐 보설을 하실 때는 다산종사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장사님을 하시고 그럴 때인데 다산종사님 자리를 비키라고 하더니 너 이리 와서 앉아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저를 키우려고 애쓰셨다는 걸 내가 지금도 눈물 나요. 그 어른을 자리를 비키면서 나를 앉힐 때는 키우려고는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있더니 너 작년에 내가 법문한 것이 그게 좋다고 하면서 내가 숙제 줬는데 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우고 계셨는지 장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제가 연말을 해도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사막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법문 네. 말씀. 침착해서 자기를 이겨라. 네. 이거 아마 정신수양인 것 같고요. 네. 생각에서 길로 나가라.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나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리연구 같다고. 근면에서 보호하라. 네. 작업추사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네. 느낀 것이고 또 재산종사님 인정하셨으니까 이 사막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일생을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소중히 지금도 받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법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이런 생각만 했지 저렇게 바꿔서 침착하게 혹은 바른 길로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왜 사막을 표현할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잘 전달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소중한 법문 말씀 소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의 법문, 어떤 법문이신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법문을 생활에서 표준 삼고 또 법문대로 살아가시려는 그 마음과 노력하시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큰 감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마음의 법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염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저희가 녹화 전에 편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신데요. 어때 이번에 처음 준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네.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백사님께서 늘 여사님께 전화로 연락을 드리다가 편지로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연산 종사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연산 종사님, 오늘 이렇게 법연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고 연산 종사님과 함께 출연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에 흔쾌하게 응해 주셨을 때 너무나 기쁘고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근무할 때 항상 지갑에 놓고 꺼내 보시는 대산 종사님의 법문을 보여주셨지요. 침착해서 자기를 이겨라. 생각해서 길로 나가라. 근면에서 보은해야 하느니라. 50년 전 신도안에서 봤던 대산 종사님의 법문을 연사님께 다시 받들며 스승님의 눈빛과 스승님의 가슴과 스승님의 실행이 제 눈빛과 제 가슴과 제 몸에 그대로 스며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요즘 교단과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연산 종사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사님을 뵈면서 교단의 희망을 받고 대의를 배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인격과 치우친 생각을 늘 보완할 수 있어서 제게는 기댈 수 있는 어깨요 그늘이시며 큰 나무이십니다.
오늘 또 심고를 모시며 큰 아버지이신 연사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충사님 두 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막역했던 친구분들도 다 떠나고 이제 두 분만이 남으셨으니 더욱 깊으신 법정과 우정을 벗삼아 저희들 곁을 항상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연산 종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은혜에 정진으로 보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사님 어떠신가요? 편지. 네, 너무 좋네요. 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편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사님께서 우리 네. 아들 같은 또, 네, 백사님께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산 안세명 교무님께 보냅니다. 숙세의 지중한 법연으로 이 시대와 이 회상에 태어나서 선배와 후배로 출가와 재가로 만났고 개인을 뛰어넘어 가족과 가족으로 만나서 오랜 세월 같이 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백산 안세명 교무님은 환경은 다르게 지내온 세월이라 하더라도 나의 도반이신 충산 안도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자되어 마음을 연하고 은혜의 생활로 살아왔지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출가의 길을 택한 교무님께서는 어찌 다행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요. 부모님께서는 장남인 안세명 교무를 주세불 원불교 회상의 전무 출신으로 보내신 장한 결정은 아무나 하실 수 없는 특이한 결정이었고, 또한 안세명 교무님 역시 부모님의 결정을 기다린 듯 합해 주셨으니 개인은 물론 가정, 교단, 국가사회의 큰 보람입니다. 출가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생을 구세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하고자 하신 뜻, 그 서원 굽히지 마시고 일직심 공부와 사업에 정진 적공하시어 성불체중의 큰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더욱 두터운 법정으로 승화시켜 영생의 도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부디 건강하시고 법력 증진하시어 큰 성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기 108년 6월 김원도 합장. 감사합니다. 우리 연사님께는 직접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사님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저 편지글을 보관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깔아앉을 때, 혹은 더 마음을 체려야 될 때 저 글을 보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백사님? 직접 연사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유, 벅차죠. 벅차고, 제가 아까 복이 많다고 느낀 것이, 연사님 뵈면은 항상 교단의 대의를 잡아주시고 그 일의 이면을 항상 밝혀주시기 때문에 연사님하고 문답을 하면 제 마음이 결정이 되고 또 이렇게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연산 종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크신 법문으로 편지를 써주시니까 제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일직심으로 더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을 그래서 정말 깊은 신뢰와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아울러 있는 소중한 편지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영상 편지를 저희가 올릴 텐데요. TV에 이렇게 나오셨으니 영상으로도 마음을 전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오늘 두 분과 법연으로 나오시게 된 그 중심에는,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충사님, 우리 백사님의 아버님이신 충사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영상 편지 우리 백사님 어느 분께 올리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부모님 여러 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는데 이제 보면서 영상 편지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충사님, 비타원님, 두 분께서 요즘 건강이 많이 쇠잔해지셔서 걱정이 큽니다. 전무 출신한다고 교당 교화한다고 집안 대소사를 부모님과 동생에게 다 미루고 살아가고 있어 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전무 출신으로서 교화자로서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두 분께서 공들여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결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통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만나는 인연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 회상에 바쳤던 그 신성과 공부심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분이신 줄 제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곡교당에서 대종사님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 다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욱 정진하고 교화에 전념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두 분께 보온하는 길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부모님을 잘 모시고 못난 형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해결해주고 도맡아 하고 있는 저의 동생 안세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건강 잃지 않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연사님께서는 영상 편지 어느 분께? 저는 제가 전주 청년회 회장할 적에 계셨던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이십니다. 네. 그 어른은 교단의 감찰원장을 역임하시고 완도 훈련은 그 원장님도 계시면서 완도 훈련을 많이 성장시키신 그런 교단적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전주에서 제가 어려웠을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그 어른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늘 그분에게 열반하셨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 영전에 올립니다. 발타원 종사님,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업을 행하고 계시나이까? 열반에 드신 지 수십 년이 흘렀으나 하예와 같은 은혜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직업을 안내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산만해 있을 때 지중하신 법문으로 희망을 주셨던 종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종사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스승으로 모시며 보은행을 할 것 같은데 열반하시어 계시지 않으시니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교단 반백년 성업봉찬이 한참 불어이를 때 청년회도 준비하라는 말씀에 제가 답하기를 대추가 10바퀴 군구나 호박이 한 바퀴 군구나 같다고 하면서 늦어도 이루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청년회 적금을 들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대답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른 분들에게 자랑 삼아 전하시면서 저를 예뻐하셨지요. 그래서인지 열반 종제 제가 대표 고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반에 계시니 직접 보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뜻 받들어 교단에 기여하겠습니다. 종사님, 자비훈충으로 내려주신 덕화는 저에게는 태양보다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늘 말씀하신 위법망구 이공망사의 법문 받들어 더욱 분별하고 정진하겠사오니 세세생생 스승과 제자의 법연으로 영생을 같이 할 길을 기원합니다. 제자 원도 합장. 그 편지 내용 중에 위공망구, 위공망사, 공을 위해서 몸과 사땜을 다 잊으라시 그 말씀을 우리 발타님께서 많이 저희 제자들에게도 많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신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법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도 마음 새기면서 오직 공변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가 네. 상당히 마음을 좀 사로잡대요. 네. 이어른도 계시지만 또 저에게 참 귀중한 법연 동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다 시간이 약해서 그걸 못 오게 된 것은 아쉽고 네.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고마우신 분에게 제가 택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인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분을 딱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 네, 생각이 네. 들어지고요. 그다음 그 가운데 우리 발타원님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세명 교무님 아버님이신 충사님께 영상 편지가 됐든 그 마음이든 이렇게 좀 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연사님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충산 안도정 저희 친구이자 도반은 네, 제가 만나기는 대학교 1학년 시험 합격해놓고 전주지부에 제가 갈 때 네, 그 충산을 같이 가자고 인도를 했어요. 네, 입교는 제가 안 했는데 네, 인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법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북대학교 상과대학교 경제학과를 같이 공부를 했고 모든 아까 얘기한 전원의 창립이랄지 또는 이런 행사에 네. 같이 마음을 합해 주었던 그런 소중한 도반이고 지금 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친구들이 다 열반에 드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충사는 아직 저와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더 인연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산에 대해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겠는데 네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충사는 이게 전생에 수급의 인연이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가족교화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족교화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동생도 지금 전북교구 본공회장을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상까지 받았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셔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신신공심을 내는 위에서 충산이 있어요. 잘 격려를 해주고 또 여동생 하나가 지금 여의도 교당 다니시는데 이미 이제 부부는 열반하셨지만 그분이 여의도 교당 교도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 사업회장도 많이 하시고 그런 그 여동생의 신랑을 그렇게까지 신앙심으로 부르기 뒤에도 충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지금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중국 교당의 교도 회장도 하고 남편이 이제 중덕이라고 그 남편이 또 교도회장을 번갈아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그 중국 교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제재도 많고 심한데 저도 그 중국 교당에 갔을 때 거기 가봤지만 대단히 어려운 교화에서 정말 참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포를 받아 정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따님을 둔 것 또 그 따님을 원래 전무출신 시키려다가 이제 대산종사님 말씀 받들고 우리 백산을 출가시키고 거기는 이제 제가 교도 잘하도록 하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충사님 그런 가족교화도 지금 그 칠남매지, 칠남매도 다 원불교를 다니시고 또 원무를 하나 하신 분도 도무를 하신 분이 하나 조카 중에 있고 이렇게 그 가족을 다 이렇게 교화를 하는 것은 특이해요. 그래도 한두 분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뒤에는 충사는 그 우리 교단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남다르지 않냐. 네. 또 아울러서
비타원 그 어머니 그분이 이렇게 그 양성스럽게 이렇게 앞에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주위에서 그 받쳐주는 힘이 너무 남다른 그런 정성이 계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심이랄지 이런 게 있고, 우리 충사는 그 교당을, 남대전 교당을 초창에 아까 심타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같이 뭐다 몇 분이 어울려가지고 할 때도 네. 큰 돈을 이렇게 불사를 하시고 또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둔산교당이 그게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오는 근방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네. 교당을 내야 되겠는데 교당이 없어서 교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충산이 초기에 그 큰 불사를 이뤄가지고 그 교단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그 대단한 그 신심 공심이 있는 그런 도반이에요. 네. 특히 이제 저도 대산종사님을 그렇게 존경했지만 대산종사님이 바치는 그 신성, 네. 이건 참 요즘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두터운 신성이 있기에 이런 백산 같은 훌륭한 자제분을 더구나 장남을 네. 이렇게 전무 출신을 시켜놓고 그런 그 도반이 또 있을까? 네. 네. 아유.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네. 친구가 나이 들어서는 형제보다도 더 두터운 것이 친구라고 그러고 아주 그 귀한 저희 도반인 것을 네. 자랑하고 앞으로 지금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곧 회복될 겁니다. 네. 그 신심이면 회복될 것 같고 네, 네. 신심 빨리 돼서 회복되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 공부사학원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충산께 이렇게 건강을 빕니다. 네. 너무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백사님 어깨가 정말 무거우시겠습니다. 무겁네요. 아, 정말 이렇게 큰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아버님 충사님 오늘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들었을 때 우리 백사님이 계신 것은 다 충사님 뭐 기운이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기운이실까요? 지금 10년 넘게 계속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하신 그 무언가의 서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만번의 감사, 만번의 행복이라는 법문 편지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10년이 좀 넘었네요. 10년이 좀 넘었는데 근데 전무 출신이 길을 걷다오면 실수도 하고 또 참여할 일도 생기고 또한 집안에 여러 가지 일도 생기는데 그때 또 법타님이라는 스승님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10년을 한번 기도해보자. 10년을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고 대산종사님 그러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니까 그 대종사님이 그 일기 기재하는 법이 놀라운 방법이 그 경험이 있더라고요. 일기를 기재하면서 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의 핵심 법문을 이제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기와 법문이 함께 배열이 되면서 하나의 법문 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한 1000여 분한테 보내고 있는데 인터넷상에도 보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법문 편지는 그 누구라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시고 제가 부족한 힘이지만은 제 진심을 담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감동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님들이나 교당 또 교화단에서 또 많이 활용이 된다고 들어서 네. 현장 교화를 하면서도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그 법문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저의 한 어떤 인생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은 비록 한계어 교당에 매여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교화의 영역은 정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앞으로도 정말 그 법문은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님 처음 방송에 임하시면 전혀 긴장이 없으셔가지고요. 너무 방송하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끝나가는데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이런
그 법연 시간을 통해서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제 옮겨져야 될 텐데 백산에 대한 제가 책임감을 좀 느껴요. 저는 사실은 가까운 인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약간 큰 인물로 되었으면 그런 염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백산이 아무래도 사가라는 데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은 뭐 그런 내색도 않지만 사람이라는 고비가 있거든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이 다 넘어간 극단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처음 소원을 굽히지 않도록 계속 정진 적공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아버님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쭉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좋고 그냥 좋아서 서로 가까이 전화도 아마 요즘에도 일주일이 멀다하게 하죠. 자기가 오고 내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옛날 얘기하고 웃고 또 우리 백산 걱정 같이 하고 그런 사정인데 이번 법인 프로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사님 마무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솔직한 신경으로 우리 전무 출신 출가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그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편협해질 수가 있고 사회생활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원만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승님으로서 연사님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모시고 있고 틈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얻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연사님을 통해서 우리 제가 어른님들 마음으로 모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출가와 제가와 출가 간격이 없이 그렇게 아주 지혜와 지성을 만들어가는 교단이 되면 사실 저희가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산종사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제가 교단님을 더 열심히 모시고 그 받드는 신경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개봉교당의 연산 김원도 종사님, 중곡교당의 백산 안세명 교무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